네,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사이버 외곽팀 운영을 통한 여론조작 의혹. 검찰이 사실상 특별수사팀을 꾸리고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하고요. 국회에서는 또 김희수 헌재 소장 후보자 임명 동의안 표결 여부를 놓고 또 대립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우정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어떤 정치적 편향 문제를 또 야권이 제기하고 있어서 말이죠. 오늘 모실 분은 더불어민주당 14분 적폐청산위원이죠. 적폐청산위원회 소속이시고요. 세월호 변호사로도 잘 알려진 분입니다. 박주민 의원 연결하겠습니다. 박주민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일단 이 문제 좀 여쭤보죠. 이명박 정부 시절 있었던 그 사이버 외곽팀 운영, 네. 국정원 댓글 조작 그 팀장 대부분이 이명박 전 대통령 지지단체 소속이었다. 이런 또 보도도 나왔어요. 예, 맞습니다. 예.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를? 아무래도 이건 전반적으로 국정원을 통해서 국민의 어떤 여론을 조작하고 정치와 선거에 개입했던 국정농단 사건이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때문에 예전에 있었던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와는 차원이 좀 다른 문제로 부각되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좀 전면적인 재조사나 재수사가 필요한 것 아닌가 이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변론 재개 대신에 이제 재수사를 택했고, 알파팀이라고 해서 최대 이제 30여 개 팀을 운영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네, 맞습니다. 그 팀장이 이제 대부분 이제 MB 지지단체 소속이었다고 하는 것인데, 예. 그렇다고 하면은 이분들에게는, 뭐라고 그럴까요? 그, 공직선거법은 적용할 수 없고요. 직권남용에 의한 권리행사 방해 이런 걸 적용할 수 있지 않냐 그런 얘기도 나오는데, 우리 변호사 출신이시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를? 공직선거법 위반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공직선거법 위반의 공범인 것이죠. 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적용을 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사의 필요성이 이런 것들 더 크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여부 그런 걸로도 확대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일전에 이제 박범계 적폐청산위원장이죠. 박범계 의원은 저희와 인터뷰에서 예외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적폐청산위원회 소속이시니까 어떻게 흘러갈 것으로 보십니까? 이미 이제 몇 차례 보도가 됐지만 네. 국정원이 이제 SNS 장악과 관련된 문건을 청와대에 보고한 바도 있고요. 네. 그리고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 기관입니다. 네. 그렇기 사실상 대통령의 직접적인 통제를 받고 또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의무를 갖고 있는 단체죠. 네. 기관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정도의 어떤 대규모 팀을 운영했다거나 네. 했다는 것은 사실상 청와대 그리고 대통령의 승인과 묵인이 있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한 수사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고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사건이 굉장히 무거운 거예요. 이게 네. 국정농단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하거나 조사를 하면서 예외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박주민 의원께서는 지난 4월인가요? 그 우병우 특검법 네. 발의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를 다시 해야 된다. 네. 그런 것인데, 어떻게 이번 9월 정기국회에서 좀 통과 여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글쎄요. 지금 국정농단 관련돼서 저희들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수사나 이런 것도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네. 워낙 이 부분에 대해서 야당들이 첨예한 이해 대립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네. 그래서 사실상 이 부분이 국회에서 원활하게 입법적으로 처리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참 낙관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일단 야당의 협조가 별로 없죠? 예, 사실상 지금 보면은 이제 과거에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정치 보복 아니냐라는 시각을 가지고 계시기 네. 때문에 네. 협조를 구하는 것이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예. 정치보복 얘기가 나왔으니까 또 질문 하나 드려야 되는 게, 네. 이번에 이제 세월호 특조위 2기 구성, 네. 이제 박주민 의원께서 또 특별법 발의하셔서 그것이 이제 정기국회로 넘어가서 이제 그거 신속 처리 안건을 해서 11월 달인가요?
그것이 11월 20일 이후에는 이제 본회의에 상정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본회의에 상정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법안에 대해서 야당 자유한국당 정우택 의원 같은 경우에는 왜 자꾸 과거를 들추느냐, 정치 보복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사실은 이제 최근에 이제 청와대 캐비닛 문건에서도 나왔고 그 전에 이제 김영한 전 민정수석이 수첩에도 나왔었고요. 네. 과거에 이제 세월호 참사 관련된 진상규명이 제대로 진행된 것이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의 방해가 있었다라는 것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진상규명이 제대로 다 됐고 다 끝났다. 근데 괜히 다시 한번 듣춘다. 이런 말은 이제 성립될 수가 없는 것이죠. 네. 검찰에 있었던 분들조차도 수사 당시 외압이 있었다라는 진술을 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네. 전방위적인 조사가 여전히 필요한 상황이고 네. 많은 국민들이 오히려 거기에 동의하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도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네. 세월호 특조위 일기가 있었고 이제 거기에서 여러 가지 뭐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2기 특조위는 어떻습니까? 수사권, 기소권, 뭐 보장 여부가 거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까? 수사권과 기소권을 직접적으로 그 특별위원회 2기 특조위에 부여하지는 않았지만 네. 특검 요청 권한을 실질화하는 방식으로 좀 풀어냈습니다. 네. 특조위도 특검을 요청할 수 있지만 특검을 요청할 경우에 국회가 그 특검을 결의하는지에 대해서는 국회의 자율에 맡겨져 있었거든요. 네. 2기 특조위의 경우에. 네. 2기 특조위는 특검을 요청하면 무조건 국회가 의결을 하도록 만들어놨고요. 네. 그리고 1기 특조위의 경우에는 특검을 2회 한해서만 요청할 수 있는데 네. 2기 특조위는 무제한으로 요청할 수 있고 심지어는 특검 후보도 특조위가 지정을 해서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졌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말이죠. 네. 지금 청문회 일정도 못 잡고 있는데 야당에서는 뭐 문재인 대통령 지지하고 과거에 뭐 이런 것들 이제 뭐 정치 편향 문제를 지적하면서 청문회도 못 하겠다 사퇴해라 이런 입장인데 우리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이시니까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사실 뭐 어느 법을 봐도 과거에 어떤 정치적인 성향을 드러냈다는 이유만으로 헌법재판관이 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네. 그리고 오히려 정치적인 표현의 자유라든지 정치적인 활동의 자유는 굉장히 중요한 기본권으로 보장돼야 되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정치적인 성향을 드러냈었다라는 이유만으로 청문회조차 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좀 과하다고 보여지고요. 네. 특히나 이우정 변호사의 경우에 보면은 어떤 특정한 정당을 지지했다기보다는 여러 정당을 바꿔가면서 지지했거든요. 네. 그래서 성향이 진보적이라는 것으로 봐야지 어떤 특정한 정당을 지지한 사람이다 이렇게 보는 것은 또 실질하고도 안 맞습니다. 네. 노무현, 문재인, 박원순 뭐 이런 분들을 공식 지지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있고 정의당도 또 뭐 지지했고요, 사실. 그렇습니다. 예. 네. 그래서 그것이 이제 변호사 시절에 했기 때문에 그것은 또 정치 표현의 자유 아니냐 그런 이제 뭐 얘기도 있어서 그런 부분을 또 의원님께서도 이제 같이 지적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지금 보면은 뭐 변호사협회 회장조차도 네. 아니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오히려 그런 것들은 보장돼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입장을 밝힌 바가 있고요. 네. 오히려 그렇게 못하게 자꾸 하려고 하면서 속으로는 사실은 어떤 특정한 어떤 정치적인 지향을 갖고 있는 분들을 네. 임명하게 되면은 오히려 국민분들이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는 기회도 없게 되는 셈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네. 때문에 그런 것들을 오히려 좀 인사청문회에서 좀 검증을 하는 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야당에서는 31일인가요? 김희수 헌재소장 후보자 이제 표결하기로 합의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제 이유정 후보자의 사퇴하고 이게 연계해서 합의를 하지 않았느냐 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참 답답한 게 이제 인사라고 하는 것은 개별로 봐야 된다라는 게 저희들의 원칙입니다. 네. 특정한 인물에 대한 어떤 인사 문제를 다른 인물의 인사 문제와 연계해서 판단한다는 것이 사실 그렇게 합리적이지 않거든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그 헌법재판소는 소장의 공백이 굉장히 길어지고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야당이 이런 문제를 좀 더 합리적으로 좀 처리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개헌 문제 잠깐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지난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 추진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표명했는데 권력구조 개편 관련해서는 여전히 여야 합의가 좀 쉽지 않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4년 중임제를 고수하시고 계시죠? 지금 우리 당 입장에서도 어떠한 정치체제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뭐 완전히 통일된 입장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기 좀 어렵고요. 네. 그에 대해서는 좀 더 이야기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정치 체제를 둘러싼 논의에 네. 결론을 내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정부 형태 권력 구조는 좀 빼고 지방 분권이라든지 뭐 기본권 문제만 이렇게 또 뭐 국민투표에 붙일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지난번 100일 기념 네. 기자회견에서 대통령님이 밝혔던 부분이 바로 그런 것이죠. 네. 체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같이 개헌하기 어렵다면 정말 시급한 지방분권만이라도 개헌을 하는 식으로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이 바로 그런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럴 가능성도 있다는 말씀이시고 정부가 이제 발의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어떻습니까? 정부 형태나 이렇게 정치 체제를 또 그렇게 4년 중임제로 이렇게 내놓을 수가 있습니까? 사실 뭐 정부 차원에서 이제 그런 정치 체제와 관련된 이야기를 네. 만들어 가지고 내놓기가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네. 왜냐하면 현 정부이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부분보다는 대통령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지방자치라든지 기본권 신장이라든지 경제민주화라든지 이런 네. 부분이 좀 집중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네. 시간이 조금 남았는데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당내 정발이인가요? 네. 네네. 정당 발족이 놓고 지금 추미애 대표와 이른바 이제 친문 진영이 네. 갈등을 빚고 있는데 네. 어떻게 봐야 됩니까? 글쎄요, 뭐 지금 겉으로 보기에는 뭐 크게 부딪히는 것 같긴 같은데 추미애 대표님의 경우에도 지금 뭐 당원 당규를 안 지키겠다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은 뭐 당원 당규를 좀 지켜서 내년 지방선거에 관련된 룰을 만들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다른 진짜 정당의 어떤 발전을 위한 것들은 이제 차후에 논의를 이제 해나가면 될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곧 조만간 이 부분도 잘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방선거 공천권 그것을 추미애 대표가 좀 행사하려고 하지 않느냐. 지금 시도당 위원장에게 공천권이 상당히 강화되어 있는 지금 맞습니다. 당원 당규고요. 그래서 이걸 좀 추미애 대표가 바꾸려고 하는 분위기 아니냐 그런 얘기인데 좀 그럴 가능성이 있을까요? 글쎄요, 뭐 지금까지 드러난 모습을 봤을 때 추미애 대표님도 언론과의 어떤 인터뷰나 이런 데서 그런 마음이 없다라고 네. 이미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네. 그런 식으로 아마 논의가 진행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네. 오히려 좀 그런 어떤 오해를 좀 벗기 위해서 네. 당원 당규에 따라서 내년 지방선거 룰을 좀 빨리 만들어서 선거에 좀 준비에 들어가려고 하는 분들 좀 선거 준비를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고 네. 그 이후에 진짜 당을 발전시키려고 하는 네. 대표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제도 개혁이란 것들은 차분하게 네. 당원들의 어떤 여러 가지 지혜와 의사들을 모아나가는 식으로 가면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게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추미애 대표의 리더십에 대해서 뭐 여러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당내에서는 뭐 좌충우돌 리더십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좀 그런 측면이 있습니까? 추미애 대표님의 경우에 이제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에서 당대표를 맡으셨고 또 그 사이에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간혹 이제 뭐 그런 모습들이 외부적으로 이제 보여지곤 하지만 네. 실질적으로 그렇다기보다는 굉장히 좀 당을 현명하게 잘 이끌고 가고 계시고요. 네. 그런 차원에서 아마 정당 발전에 대한 이야기도 네. 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그런 것인데 어떻게 이번 9월 정기국회에서 좀 통과 여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글쎄요, 지금 뭐 국정농단 관련돼서 저희들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수사나 이런 것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네. 워낙 이 부분에 대해서 야당들이 첨예한 그 이해 대립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네. 그래서 사실상 이 부분이 국회에서 원활하게 입법적으로 처리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참 이렇게 낙관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일단 야당의 협조가 별로 없죠? 예, 사실상 지금 보면은 이제 과거에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정치 보복 아니냐라는 시각을 가지고 계시기 네. 때문에 네. 협조를 구하는 것이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예. 정치보복 얘기가 나왔으니까 또 질문 하나 드려야 되는 게 네. 이번에 이제 세월호 특조위 2기 구성 네. 이제 박주민 의원께서 또 특별법 발의하셔서 그것이 이제 뭐 정기국회로 넘어가서 이제 그거 신속 처리 안건을 해서 11월 달인가요? 그것이 네. 확대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일전에 이제 박범계 적폐청산 위원장이죠. 박범계 의원은 저희와 인터뷰에서 뭐 예외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적폐청산 위원회 소속이시니까 어떻게 흘러갈 것으로 보십니까? 뭐 이미 이제 몇 차례 보도가 됐지만 네. 국정원이 이제 SNS 장악과 관련된 문건을 청와대에 보고한 바도 있고요. 네. 그리고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 기관입니다. 네. 그리고 사실상 대통령의 직접적인 통제를 받고 또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의무를 갖고 있는 단체죠. 네. 기관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정도의 어떤 대규모 팀을 운영했다거나 네. 했다는 것은 사실상 청와대 그리고 대통령의 승인과 묵인이 있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한 수사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고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사건이 굉장히 무거운 거예요. 이게 네. 국정농단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하거나 조사를 하면서 예외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박주민 의원께서는 지난 4월인가요? 그 우병우 특검법 네. 발의하시지 네,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예.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를 다시 해야 된다. 네,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사이버 외곽팀 운영을 통한 여론조작 의혹. 검찰이 사실상 특별수사팀을 꾸리고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하고요. 국회에서는 또 김희수 헌재 소장 후보자 임명 동의안 표결 여부를 놓고 또 대립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우정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어떤 정치적 편향 문제를 또 야권이 제기하고 있어서 말이죠. 오늘 모실 분은 더불어민주당 14분 적폐청산위원이죠. 적폐청산위원회 소속이시고요. 세월호 변호사로도 잘 알려진 분입니다. 박주민 의원 연결하겠습니다. 박주민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일단 뭐 이 문제 좀 여쭤보죠. 뭐 이명박 정부 시절 있었던 그 사이버 외곽팀 운영, 네. 국정원 댓글 조작 그 팀장 대부분이 이명박 전 대통령 지지단체 소속이었다. 이런 또 보도도 나왔어요. 예, 맞습니다. 예.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를? 아무래도 이건 전반적으로 국정원을 통해서 국민의 어떤 여론을 조작하고 정치와 선거에 개입했던 국정농단 사건이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때문에 예전에 있었던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와는 차원이 좀 다른 문제로 부각되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좀 전면적인 재조사나 재수사가 필요한 것 아닌가 이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변론 재개 대신에 이제 재수사를 택했고, 알파팀이라고 해서 최대 이제 30여 개 팀을 운영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네, 맞습니다. 그 팀장이 이제 대부분 이제 MB 지지단체 소속이었다고 하는 것인데, 예, 예. 그렇다고 하면은 이분들에게는, 뭐라고 그럴까요? 그, 공직선거법은 적용할 수 없고요. 뭐 직권남용에 의한 권리행사 방해 뭐 이런 걸 적용할 수 있지 않냐 그런 얘기도 나오는데, 우리 뭐 변호사 출신이시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를? 공직선거법 위반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공직선거법 위반의 공범인 것이죠. 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적용을 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사의 필요성이 이런 것들 더 크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여부 그런 걸로도
7월 20일 이후에는 이제 본회의에 상정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본회의에 상정되도록 돼 있는데 그 법안에 대해서 야당 자유한국당 정우택 의원 같은 경우에는 왜 자꾸 과거를 들추느냐, 정치보복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사실은 이제 최근에 이제 청와대 KBJ 문건에서도 나왔고 그 전에 이제 김영한 전 민정수석이 수첩에도 나왔었고요. 네, 과거에 이제 세월호 참사 관련된 진상규명이 제대로 진행된 것이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의 방해가 있었다라는 것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진상규명이 제대로 다 됐고 다 끝났다. 근데 괜히 다시 한번 듣춘다. 이런 말은 이제 성립될 수가 없는 것이죠. 네, 검찰에 있었던 분들조차도 수사 당시 외압이 있었다라는 진술을 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네, 전방위적인 조사가 여전히 필요한 상황이고 네. 많은 국민들이 오히려 거기에 동의하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이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네. 세월호 특조위 일기가 있었고 이제 거기에서 여러 가지 뭐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2기 특조위는 어떻습니까? 수사권, 기소권, 뭐 보장 여부가 거기에